따단. 친구들 안녕.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되는구나. 내가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, 아카시아 꽃 향기가 여기 지날 때마다 너무 향기로워서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며 일단 집을 나왔거든. 오늘 쉬는 날이라. 오늘은 운동복 채비로 보이나? 보이나? 하루 종일 좀 운동하면서 활동하면서 밀렸던 공부도 좀 하고 동영상도 좀 보고 책도 몇 권 챙겨서 남산에 올라가서 책을 볼까 하고 있어. 집에서 나오면서 어떤 과학자, 대학 교수, 물질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, 우주가 늘이 아니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. 지금 계속. 그것이 이제 요즘에 현대 과학의 베이스, 모두가 좀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.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는, 뭔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베이스로 얘기를 했었고, 요즘 현대 과학이 알아낸 것은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.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, 인간이 한 200년 산다 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,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,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또다시 한번 들더라고. 그래서 나는 처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고, 내가 궁금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옆에서 많이 같이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해봤는데, 지금은 딱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전문가건 어떤 위치에 있건 그 사람이 하는 말 앞에 뭐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게 붙는다고 생각하거든. 내 작은 경험으로는, 내 작은 지식으로는 이 말이 늘 누군가 앞에 베이스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.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 말을 할 때 마음에서 거슬리거나 저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은데, 그 부분을 탑재하고 나니까, 그 부분을 알고 나니까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구나, 저거만 아는구나, 이걸 안 다음부터는 누군가의 말이 나한테 그렇게 거슬리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하는 게 이제 없어지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도 주어 앞에는 내 작은 지식으로는 내 작은 경험으로는 이런 것이 늘 붙어 있다. 똑같지. 그렇게 따지면, 그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사람이, 인간의 존엄함이 위대한 이유는
사람과 사람이 그 지식과 경험이 연결되고 연결되면 내가 혼자서 땅 파듯 공부하고 알아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다 라는 것도 사실은 알게 되었거든.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는구나, 사람들 사이에는 연결이 되어야 하는구나. 그 연결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서적 연결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이, 또 한 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게 강아지든 고양이든 무엇이든 생명체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, 또 물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,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거, 이런 것들도 폭넓게는 되게 중요하구나, 폭넓게도 되게 중요하구나,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그래서 내 채널을 보는 친구들이 각자의 경험, 각자의 지식들이, 어떤 친구들은 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고, 어떤 친구들은 이게 진리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,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내가 아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타인도 인정해서 타인이 알고 있는 것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, 모두에게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. 오늘은 이렇게 쉬는 누군가 쳐다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쟤. 내가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뒤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쪽에서 내 얼굴을 보일 거란 말이지. 아무튼 쉬는 하루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날이기도 하거든. 왜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자유의지 100% 그리고 내가 세상을 느끼는 그 감각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, 오늘은 또 어떤지 하루를 오롯이 느낄 수 있고, 내 몸의 상태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, 몸과 감정과 또 내 환경과 내가 무엇을 먹는가 너무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그 여러 가지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나의 상태, 몸의 상태, 감정의 상태 아는 거, 그리고 그 상황에 머무는 거,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.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20대에 한번 크게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고, 20대 초반에 그때 뭐 어디가 좀 안 좋았어서 결혼하는 거, 또 출산하는 거, 이런 거에 대한 의사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난 건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계기가 남들보다 좀 빨리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
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우면서도 건강에 대해서,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, 그리고 치유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그때 늘 죽을 만큼 그냥 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난 내가 좀 죽음을 초월했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. 그런데 40대 후반 남들보다 좀 노화가 빨리 오고 또 많은 시간이 그 안에서 또 많은 나의 공부가 또 지나가고 보니 와 정말 노화라는 게 죽음이 실시간 다가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고 내가 배워왔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더라고.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는 다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이거가 진짜 중요하구나. 내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. 언니가 병원에 있어서 그 언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 진단이 나온 거야. 그래서 와 그거 무슨 좀 평생 약을 먹기도 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. 노화가 계속 될 텐데 그러면 뭐가 하나씩 나빠질 때마다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? 그 생각을 하니 나는 내가 몸을 돌보고 내 정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람으로서 되게 막막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저에게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. 3개월 동안 제가 좀 컨디션 내가 할 수 있는 조절 다 해서 그때도 약을 먹어야 된다는 판단이면 그때 먹겠다. 그랬더니 그 의사쌤이 아니 그게 뭐 몇 개월 한다고 바뀌는 수치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되게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3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보자 수치를. 그래서 그때 몇 개월 몇 월이었더라? 12월 1월달 올해 1월달에 다시 검진을 받았거든.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간 내 수치를 이렇게 딱 키더니 보더니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수치가 약은 안 먹어도 되는 완전히 막 건강하다 이럴 순 없지만 약을 먹을 필요 정도는 없을 정도로 수치가 좀 조정이 된 거지. 그때부터 좀 더 실시간으로 먹는 거, 자는 거, 움직임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. 우리 친구들도 나이랑 상관없이 나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? 예전에 애들 친할머니가 내가 애들 키울 때 그때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나이 한 50에서 50 중반이었더라고. 지금 생각해 보니. 네, 그 애들 친할머니가 그때 아침마다 전화해서 늘 오늘 눈 뜨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냥 어디가 아프지 않은가를 찾는 게 오히려 쉬울 정도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셔서
그랬던 장면이 이제 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. 내 몸이 예전만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를 목표로 삼으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고, 그럴 수는 없으니까. 그런데 내가 남은 체력 어디를 좀 더 계속 좋게 보살펴 줄 것인가,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할 일이 되게 많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쪽보다는 약간 해야 될 일이 약간 그래도 희망적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지. 그래서 나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, 위기 상황에서 자기 중심을 잡고 선택을 해 나가는 거,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성을 늘 가지고 왔었는데, 이제는 나이가 든다는 건 특별한 위험과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매일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, 나이가 든다는 건. 이런 큰 깨달음을 노화와 함께 얻고 있는데, 그래서 어떤 깨달음도 그 대가가 늘 그 좋음과 안 좋음, 이것이 같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그래도 그 시간을 잘 보낸 사람과 그 시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그 시간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, 친구들이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을 준비 못했다면 미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준비해 가는 거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.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나처럼 감정 문제가 늘 어려웠던 사람은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되게 많은 시간을 쏟고 뭔가를 좀 알고,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제는 없지만 현실이 늘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, 돈 버는 것에 집중했었던 친구는 그 안에서 또 어떤 것을 터득하고 깨달아가고, 그런데 다 이루고 나서 심리적으로는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양쪽의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두 개 다 조화롭게 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?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, 요즘 젊은 CEO들 보면서는 아니구나, 시대가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구나 라는 생각도 하거든. 정말 두 가지를 조화롭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을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배워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. 내 시대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세상, 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참여했었던 세상, 그 세상이 또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. 이거는 오늘 나의 쉬는 날에 쉬는 날의 단상, 쉬는 날의 사색을 좀 해봤어. 우리 친구들도 아카시아 향기 맡는 하루가 되길 바래. 그걸 골랐어? 수용소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, 이게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이 사람의 그 수용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어떤 영향을 주고, 그다음에 그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들에서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는 내용이었어가지고 그런 게 궁금하고, 이제 앞으로의 제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
집게 전혀 이걸 누가 추천해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픽한 거야? 네. 근데 어떤 게 제일 그냥 제목 아니면 상황 그래도 어떤 게 딱 끌려서 이 책을 내가 하게 되잖아. 어떤 게 제일 끌렸어? 아마 좀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조금 편안했던 것 같고요. 이런 라이팅 하는 것 자체도. 그리고 좀 이 뒤에 있는 글이었는지 어떤 글을 읽고 아니면 여기 이 저자의 글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골랐던 것 같아요. 이런 여기 맨 뒤에 부분에 있는 요 내용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읽어줄래?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내고 지나전전했다.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. 즉 사람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.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자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이다. 주어진 상황에 내재한 잠재적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의 이유를 찾아낸다. 그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. 이 책은 극한 상황에 처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. 이름 없는 모든 이들의 희생과 실현,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.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다. 네, 그래서 그런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마인드셋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가지고 와, 골랐던 것 같아요. 와, 내가 왜 이거를 동영상을 찍는지 이제 얘기해 줄게요.